안녕하세요. 포텐시아 수학의 시아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문제 분석 해결 노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학교 시험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포함되죠. 이 문제들은 단순 계산 능력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확인하기 위해 출제가 됩니다. 또 중학교 수학은 초등수학보다 범위도 넓어지고 개념의 깊이도 훨씬 깊어져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러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뚜렷해져요. 특히 서술형 문제나 응용 문제를 풀 때 해결하는 힘이 부족한 친구들은 고득점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볼 사진들은 제가 운영하는 학원 학생들이 문장제 문제를 분석하며 연습한 과정들이에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친구인데 6개월 정도 연습한 결과물이에요. 어린 친구이기도 하지만 특히 남자아이가 이렇게 쓰기 참 어려운데 참 기특한 친구예요. 두 번째 사진은 4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인데요. 처음에 기초가 너무 부족해서 더하기 빼기부터 저랑 공부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응용 문제까지 풀어내고 있어요. 이런 훈련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지만 중학교를 시작하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충분한 고민 없이 무조건 모르겠다, 답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도 해보고요. 왜 안 풀리는지 끝까지 생각도 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많은 문제들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충분히 고민하고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난이도 높은 문제라도 그 안에 반드시 해결의 단서가 들어있어요. 문제의 지문에서 조건을 찾아 개념과 연결하고요. 그리고 식으로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석 해결 노트 따라하기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문제를 끊어 읽고 조건의 밑줄을 그린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에 네모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긴 문장도 의미 단위로 나누어 읽게 되면 문제 구조가 훨씬 단순해져요. 두 번째는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을 간단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세 번째는 찾은 조건에서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찾아줄 거예요.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 찾아주면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조건에 따른 풀이 과정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해결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분석 해결 노트는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풀이 과정을 정리해보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오답을 분석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예요.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끊어 읽고 그 조건을 쓴 다음에 해당 개념을 찾아서 그 조건에 맞는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거예요. 최대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풀이 과정까지 최대한 써보는 거예요. 본인이 풀 수 있는 풀이 과정까지 다 썼다면요. 해당 번호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영상을 다 들었다면 본인이 푼 풀이는 그대로 놔두고요. 두 번째 칸에 선생님 풀이 과정을 전부 다 따라 써보세요. 그 다음은 내 풀이와 선생님 풀이를 비교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점,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분석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오답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오답 유형을 정리해서
분석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답 분석 예시는 방향을 잡기 위한 참고 자료이고요. 예시보다 더 자세하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각이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오답을 분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찾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 조건을 잘못 이해했는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걸 썼다든지, 아니면 개념과 공식을 잘못 사용했는지, 계산이 틀렸다면 어떤 계산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써주세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풀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틀린 이유만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 생각이 왜 틀렸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몰랐다가 아니라 무엇을 몰랐는지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그냥 실수했다가 아니라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음에 풀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는 단계예요. 여기서는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적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냥 다음에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에 문제를 끝까지 읽기처럼 행동으로 적어보는 것이 좋아요. 자, 다섯 번째는 선생님 풀이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생님 풀이를 보면서 내가 새롭게 이해한 부분이나 놓치고 있었던 생각을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답 분석까지 끝나면요. 먼저 정리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는지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야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학습한 내용이 다 끝나면요. 학습 플래너를 작성을 해볼게요. 해당하는 날짜를 써준 다음에 학습한 번호를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분석 해결 노트 작성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문제를 읽으면서 단락별로 문제를 끊어주세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끊었다면 이제 조건을 찾아서 밑줄을 그려볼게요. 이 문제의 조건은요, 가와 나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자연수를 곱한 수의 약수는 2개이다. 그리고 두 자연수의 차는 28이다. 이렇게 2개의 조건을 찾을 수 있고요. 조건까지 다 찾았으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에 네모를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 찾았다면 이제 조건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두 자연수의 곱한 수가 약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약수가 2개 있는 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자연수의 차가 28이라고 했어. 그래서 자연수와 자연수를 뺐을 때 그 값이 2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자연수의 합이니까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까지 다 했으면 이 조건에서 나오는 개념을 찾아볼게요. 자, 먼저 조건에서 자연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럼 자연수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자연수라는 것은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야. 그럼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수들이 자연수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개념은요. 약수가 2개 있는 수야. 약수가 2개인 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소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의 값이 약수가 2개 있는 수, 소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소수는 어떤 수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2, 3, 5, 7, 11, 13, 17, 19 이런 숫자들이 소수였어. 자, 이렇게 조건과 개념을 다 찾았으면 이 조건에 맞는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소수라고 했어. 소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었어? 2, 3, 5, 7, 11, 13, 17, 19 이런 숫자들이 있었어. 그러면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했을 때 2가 되는 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1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1이 2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이 될 수 있는 수는요. 1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1이 3이 될 수 있어. 그리고 5가 되는 수도 1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1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7이 되는 수도 1 곱하기 7, 7 곱하기 1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자연수들을 쭉 봤더니 한쪽은 다 1이 되고요. 다른 한쪽은 2, 3, 5, 7에서 다 소수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소수가 된다는 것은요. 한쪽의 자연수는 소수, 또 다른 자연수는 1이었을 때 그 값을 곱하면 소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빼게 되면 28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자연수는 소수였고요. 두 번째 자연수는 1이었어요. 그럼 소수에서 1을 뺐을 때 2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소수에서 1을 빼서 28이 된 거니까 다시 1만큼 더해줬을 때 이 소수의 값은 29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자연수의 합이었어요. 첫 번째 자연수는 소수 29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었어요. 그럼 29와 1을 더하게 되면 30이 두 자연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전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좀 어떤가요?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접근 방법을 알고 한 단계씩 정리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고민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본 경험이 결국 실력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한 문제라도 깊이 있게 풀어보세요. 그 시간이 분명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